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5년 후 여러분의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느냐, 아니면 자녀들의 얼굴조차 잊어버리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78살 된 한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따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는데 지난주에 이 어머니께서 집 열쇠를 냉장고에 넣어두고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는 40년 동안 매주 가시던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셨습니다. 따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현상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따님을 보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간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제때 듣지 못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18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한국의 간 전문의이자 인지건강연구자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연결, 고리를 이해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막히고 과부하된 간과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의 파괴적인 진행 사이의 연결고리 말입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드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간은 독소로 조용히 막혀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단순히 소화나 에너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성 단백질들이 혈류를 통해 직접 뇌로 가서 여러분의 기억력, 성격, 독립성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모든 것이 조각조각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봐왔습니다. 환자가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어쩌면 약간의 소화 불편함, 머릿속이 흐릿한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치의는 더 쉬고 비타민을 좀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간 기능에 대한 특정 검사를 실시하면 제가 발견하는 것은 저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들의 간은 대사 노폐물에 익사 직전이고 제대로 걸러낼 수가 없으며 혈액 내 염증 지표가 이미 상승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이들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인지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억력 감퇴, 혼란, 기분 변화, 알츠하이머로 가는 길이 이미 시작된 것이며 그것은 뇌가 아니라 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완전한 치매에 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의 효과도 없는 비싼 약을 팔려고 합니다. 주류 의료 시스템은 간과 뇌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으며 저는 이것을 증명할 증거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제가 한국의 제 환자들에게 사용해온 정확한 치료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72시간 안에 간의 자연 해독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특정 황성분이 풍부한 음식들, 수면 중 간 재생을 최대화하는 정확한 식사 시간, 그리고 심각한 인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 우려의 경고 신호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행동을 취할 기회의 창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달도 아니고 내년도 아닙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막을 수 있었던 알츠하이머로 파괴된 가정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계속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우실 내용은 여러분의 정신을 구하고 남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이 순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부위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약간 부어오른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치부했던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뇌가 이미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18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 전문의로 일해 왔으며 제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제가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간과 기억력 사이의 연결은 너무나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어서 제가 환자들에게 영상 연구 자료를 보여줄 때면 그들은 자신의 담당 의사가 왜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믿을 수가 없어 합니다. 간이 독소로 막히게 되면 단순히 소화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성 단백질을 혈류로 직접 방출하고 이 단백질들은 몇 시간 안에 뇌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신경세포에 달라붙어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매일 500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독소를 걸러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가공식품, 약물, 스트레스,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 간세포는 압도당합니다.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방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이상 독소를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독소들은 혈액을 통해 재순환되고 여러분의 전신에서 가장 취약한 기관은 바로 뇌입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력 문제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그들의 간은 이미 7년에서 10년 동안 고군분투해온 상태입니다. 손상은 조용히 누적되어 왔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릴 때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마다, 이웃의 이름을 떠올리는데 애를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간은 이미 뇌를 보호하는데 실패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5년 전 74살의 이 씨라는 환자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기억력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배가 더부룩하고 피곤하다고 오셨습니다. 주치의는 그녀에게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합적인 간 기능 검사를 실시했을 때 그녀의 간 효소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간에서 과도한 양의 염증 표지자를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인지 기능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고 날짜를 헷갈려하며 최근에는 30년간 다니던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씨를 제 간 해독 프로그램에 등록시켰습니다. 72시간 내에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었습니다. 3주 후 딸이 다시 울면서 전화를 내셨는데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였고 간 수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간과 뇌를 별개의 시스템으로 치료하도록 의사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간과한 기본적인 생리학입니다. 그들은 별개가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혈류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간 우혈이 임계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거의 명백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황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피곤함을 느낄 것입니다. 머리가 멍할 것입니다.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나 스트레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동안 뇌세포는 독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당신의 간은 뇌를 보호하고 있거나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제 간이 막혀서 조용히 알츠하이머병을 뇌에 공급하고 있다는 두 번째 중요한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간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팔 위쪽 피부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거칠게 느껴지나요? 사포처럼요.
작은 돌기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이나요? 마치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구적인 닭살 같은 것 말입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노화로 인한 건조한 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로션을 삽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십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15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지기능, 저하 환자들의 염증 표지자를 연구할 때 진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라는 73세 여성이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를 진찰했을 때 즉시 팔에 이런 거친 반점들이 덮여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완전한 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간에서 엄청난 양의 염증 단백질, 특히 C 반응성 단백질이라는 것을 정상보다 4배나 높은 수치로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담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걸러져야 할 독소들이 혈류로 다시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 우열로 인해 지용성 비타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 이 비타민들은 피부 세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비타민들이 뇌세포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K. 이 모든 것들은 흡수되기 위해 간에서 나오는 건강한 담즙 흐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뇌세포는 산화 손상에 취약해집니다. 간을 막고 있는 똑같은 염증 단백질이 혈류를 통해 직접 뇌로 이동하여 기억 형성을 담당하는 뉴런을 공격합니다. 이 씨의 거친 피부는 미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간이 뇌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조기 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경보를 3년 동안 무시해 왔습니다.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 허벅지 위쪽 또는 엉덩이에 이런 거친 돌기가 있다면 지금 간이 독소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담즙은 간의 쓰레기 수거차입니다. 수거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쓰레기가 모든 곳에 쌓입니다. 간에, 혈액에, 뇌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즉시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그 생선 기름 보충제병을 다 먹은 후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즉시 이 씨를 제 간 활성화 프로그램에 등록시켰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엌에서 모든 가공, 식물성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이 기름들은 체내에서 산화되어 가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해가 지기 전에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찐 브로콜리 한 컵을 먹게 했습니다. 날 것이 아니라 정확히 7분간 찐 것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72시간 내에 간세포의 특정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한 번 먹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3주 동안 매일 아침 먹어야 변화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식사 30분 전에 레몬 반쪽을 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구연산이 담즙 생성을 자극합니다. 더 많은 담즙은 더 많은 독소 배출을 의미합니다. 6주 내에 28의 거친 반점들이 완전히 매끄러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력 검사 점수가 38%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감사에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상기시키지 않아도 손자의 생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거친 피부를 무시하지 마세요. 겨울 날씨나 노화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오늘 밤 밝은 불빛 아래서 팔을 확인하세요. 그 돌기들이 보인다면 간이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고 뇌는 이미 그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72시간 내에 간의 자연 정화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특정 음식과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이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으며 지금 바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정 음식들을 적절한 시간에 먹을 때 체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간에는 2단계의 해독 작용입니다. 이것을 2단계 세탁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1단계는 독소를 분해하고 2단계는 독소를 포장해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단계를 지원하지 않고 1단계만 활성화시키면 실제로는 간 내부에 더 많은 유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유리를 더 작은 조각으로 깨뜨리지만 절대 쓸어 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작은 조각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해독 음식을 먹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 더 좋게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염증성 단백질, 뇌로 이동해서 기억세포를 손상시키는 그 단백질들은 간이 이런 중간 상태에 갇혀 있을 때 증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필요할까요? 지금 즉시 적어두세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작용하는 3가지 범주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범주는 황 성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이것은 십자화가 채소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양배추, 무, 브로콜리가 필요합니다. 아무 양이나가 아닙니다. 매일 최소한 이 채소들을 가득 한 컵씩 드셔야 합니다. 이 음식들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 2단계 해독 작용을 실행하는 효소를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황기 없으면 간은 정화 과정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글루타치온 전구체가 많은 음식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의 주요 항산화제입니다. 실제로 독소를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전사입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계란, 마늘, 양파입니다. 매일 최소한 계란 2개를 드셔야 합니다. 흰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란 전체가 필요합니다. 노른자에는 간이 글루타치온을 만들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담즙 흐름을 자극하는 쓴맛 음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합니다. 담즙은 간이 실제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담즙 흐름이 없으면 독소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혈류로 다시 재순환됩니다. 가장 강력한 쓴맛 음식은 민들레잎, 겨자잎, 치커리입니다. 이것들을 구할 수 없다면 일반 녹차도 효과가 있지만 차갑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마셔야 합니다. 이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하루 중 특정한 패턴으로 이 음식들을 드셔야 합니다. 잠에서 깰 때 간은 자연스러운 야간 해독 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이 담즙 생성을 즉시 자극합니다. 아침 식사로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마늘과 양파를 곁들인 계란 2개를 드세요. 이것은 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간에 글루타치온 생산을 위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점심으로는 황 성분 채소를 드세요. 양배추나 무국을 가득 한 그릇. 한국에는 김치가 있지만 일반 양배추도 완벽하게 효과적입니다. 저녁으로는 오후 6시 이전에 식사와 함께 쓴맛 나는 채소를 드세요. 왜 6시 이전일까요? 간의 해독 주기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늦게 드시면 간이 독소를 정화하는 대신 음식을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심각한 머릿속 안개와 초기 기억력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간 수치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을 바로 이 프로토콜에 따르게 했습니다. 2주 이내에 정신적 명료함이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간 기능 검사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함께 작용하는 과학입니다. 활성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려면
최소 72시간 동안 이 타이밍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드셔야 할 정확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십 명의 제 환자들을 인지 기능 저하로부터 구한 프로토콜의 핵심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순서와 타이밍이 음식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브로콜리, 양배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양이나가 아닙니다. 매일 이 채소들을 최소한 가득 2컵씩 드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채소들에는 간의 해독 효소를 직접 활성화시키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간이 막혀 있을 때 이 효소들은 느려지고 비활성화됩니다. 이 채소들의 황은 간의 자연적인 정화 시스템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이것들을 꾸준히 드시면 72시간 이내에 간이 뇌 세포를 손상시키는 염증성 단백질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아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채소들을 부드럽고 물렁해질 때까지 삶습니다. 이것은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생으로 3분 이상 넘지 않게 가볍게 찌거나 김치처럼 발효시켜서 드셔야 합니다. 간단한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생 양배추 샐러드가 완벽합니다. 참기름을 곁들인 가볍게 찐 브로콜리가 훌륭하게 효과적입니다. 과도하게 익히는 순간 간 정화 효과를 잃습니다. 둘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전에 생마늘 한 쪽을 드시길 바랍니다. 맵다는 것 압니다. 냄새가 강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한쪽에는 십자화가 채소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황화합물인 알리신이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간에서 글루타치온 시스템이라 불리는 것을 촉발합니다. 글루타치온은 몸의 주요 항산화제로 독소가 간을 빠져나가 뇌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분자입니다. 충분한 글루타치온이 없으면 독성 대사물질이 혈류로 범람해서 뇌 조직으로 직접 넘어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지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생마늘을 절대 견딜 수 없다면 점심때 최소한 생양파 반 개를 드셔야 합니다. 얇게 썰어서 찬물에 10분간 담가 매운맛을 줄인 다음 식사와 함께 드세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으니든 없습니다. 셋째, 이것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적절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간은 아미노산 없이는 해독 효소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매일 최소한 60g의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계란 12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 3조각 또는 단단한 두부 6모입니다. 두부를 드세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오후 2시 전에 드셔야 합니다. 왜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간에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해독과 세포 회복 작업을 수행합니다. 저녁 늦게 무거운 단백질을 드시면 간은 스스로 정화하는 대신 그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머리가 멍하고 피곤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간이 밤새도록 독소를 제거하는 대신 저녁 식사를 소화하느라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패턴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셔 몸을 씻어냅니다. 30분 후에 생마늘 한 쪽을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채소를 곁들인 계란, 양배추 샐러드를 곁들인 생선구이, 물을 노록은 두부찌개. 점심도 단백질과 십자화가 채소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후 2시 이후에는 가벼운 음식만 드세요. 야채 수프, 과일, 허브차. 이렇게 시간을 정해 먹는 방식만으로도 제 환자분들의 간 혼잡 지표가 단 2주 만에 40%나 감소했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황금 같은 시간 정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드셔야 할 정확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독소가 뇌로 가기 전에 간에서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여기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무가 필요합니다. 아무 양이나가 아닙니다. 매일 정확히 주먹 2개 분량이 필요합니다. 왜 이 정확한 양일까요? 이 채소들에는 2단계 간 해독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하는 황화합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간이 막히면 일상대사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노폐물들, 특히 암모니아와 염증성 단백질은 혈류로 빠져나가 뇌로 직접 이동합니다. 몇 주 안에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세포들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채소들의 황성분은 간의 자연정화 시스템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저는 서울 제 병원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김 여사님이 손주들 이름을 잊어버려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심한 혼잡 상태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찐 브로콜리와 양배추 주먹 2개 분량, 8주 만에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따님이 감사하다며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분들이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이 채소들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세요. 아침에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은 수면 중에 재생되고 깨어났을 때 이 황화합물을 흡수하기에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드시면 효과의 70%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한국에서 수행된 일주기 생물학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기름진 생선인데 다시 한번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나 연어가 필요합니다. 손바닥 크기만큼 일주일에 3번, 한 번도 아니고 매일도 아닙니다. 정확히 3번입니다. 이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독소 배출을 막는 간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간을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염증이 생기면 부풀어 올라서 더러운 물을 짜낼 수 없습니다. 오메가3 오일이 다시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이 2년 전 제 환자였습니다. 초기인지 저와 징후가 있었고 간이 너무 부어서 초음파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손바닥 크기 고등어 3조각 구워서 드시라고. 튀기지 마시고요. 12주간 염증 지표가 60% 감소했습니다. 부인께서 남편이 적지 않고도 약속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번째 음식은 놀라우실 겁니다. 마늘입니다. 하지만 익힌 마늘이 아닙니다. 생마늘입니다. 한쪽을 으깨서 10분간 놔둔 다음 매일 아침 물과 함께 삼키세요. 극단적으로 들리는 거 압니다. 가족들이 냄새 때문에 불평할 거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생마늘이 무엇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간에서 중금속을 제거합니다. 납, 수은, 카드뮴. 이 금속들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고 직접적으로 신경독성을 일으킵니다. 뇌세포를 죽입니다. 으깬 후 10분을 기다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때 알리신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익히거나 바로 먹으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내일부터 시작할 예방 방법입니다. 적어두세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이것이 독립성과 정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6번째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절대적인 판도를 바꾸는 것이며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인지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후 6시 정각에 시작되는 중요한 저녁 해독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간이 가장 강력한 정화 모드로 전환되지만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매일 저녁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간은 깊은 청소 주기를 시작하라는 호르몬 신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온 기본적인 인체 생물학입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에서 우리는 식습관으로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파괴했습니다. 저녁 7시, 8시, 심지어 9시에 저녁을 먹고 왜 아침에 멍하고 지친 느낌으로 일어나는지 궁금하게 합니다. 가장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은 두 교대로 운영되는 공장과 같습니다. 주간 교대조는 영양분을 처리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야간 교대조는 독소를 제거하고 뇌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 교대조 시간의 간이 아직도 과한 저녁 식사를 소화하느라 바쁘다면 해독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 혈류에 계속 쌓이고 여러분이 자는 동안 뇌로 넘어갑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패턴을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봐왔습니다. 그분들은 머리가 멍하고 이름을 잊어버리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저녁을 몇 시에 드시냐고 물으면 거의 모든 분들이 7시 반 이후라고 답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간 기능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정확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를 저녁 6시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6시 반이 아닙니다. 7시도 아닙니다. 6시입니다. 늦게 드시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에게는 어렵게 들리겠지만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어떤 영양제나 약보다 더 효과적으로 간의 해독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시간대에 따라야 할 구체적인 식사 구조가 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식사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손바닥 크기만큼의 황성분이 풍부한 단백질입니다. 달걀이나 생선 또는 살코기, 닭고기를 말합니다. 화합물은 간이 독소를 중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십자화가 채소를 2컵 가득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물을 말합니다. 이 채소들에는 전등 스위치를 켜듯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참기름이나 들기름에서 나온 건강한 지방을 1스푼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간이 독소를 포장해서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6시 식사를 마친 후 황금 규칙은 이겁니다. 밤 동안 아무것도 더 드시면 안 됩니다. 간식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야식으로 밥이나 국수도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은 마셔도 되지만 칼로리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이 공복 시간이 간에게 뇌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줍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74살 여성분으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게 아닌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활 패턴을 검토했더니 매일 밤 8시 반에 저녁을 드시고 자기 전에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을 6시로 옮기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정확한 식사 구조로 바꾼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아침 정신이 극적으로 맑아졌습니다. 2달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40% 향상됐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해독 리듬에 맞서 싸우는 대신 함께 일하는 겁니다. 간은 매일 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3가지 요소 구조를 따르십시오. 그런 다음 잠자는 동안 간이 기적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자,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한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간 기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 모두로부터 구한 황금 시간대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6시 반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레몬 반 개를 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밤새 공복 기간 후 즉시 간의 해독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간은 밤새 혈액을 청소하느라 일했고 이 레몬물이 축적된 독소를 씻어냅니다. 일주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더 맑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아침 식사에는 십자화과 채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무를 말합니다. 최소 1컵, 정확히 5분간 찐 것입니다. 이것들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어 뇌를 공격하는 염증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간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침 9시 전에 드십시오.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간의 해독 효소가 이른 시간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저녁 7시 이후에는 식사를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은 재생 주기를 완료하려면 최소 12시간의 공복이 필요합니다. 밤늦게 드시면 이 과정을 방해하게 되고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방간과 초기 치매를 모두 앓게 되는 환자들에게서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9시에 저녁을 먹고 11시에 간식을 먹고는 예순의 기억력이 왜 떨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넷째, 일주일에 3번 생마늘 2쪽을 드십시오. 윽가에서 1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드십시오. 이것은 간의 글루타치온 생산을 촉진하는 알리신 화합물을 활성화하는데 글루타치온은 간세포와 뇌세포를 모두 보호하는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네, 입 냄새가 날 겁니다. 하지만 상쾌한 입 냄새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0년 후에 자녀들 얼굴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30분간 걸으십시오. 아침이 아니라 오후입니다. 이 시간대는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가니 스트레스 반응 대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걷기는 간과 뇌 모두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독소 제거에 필요한 순환을 만듭니다. 이제 강남에 사시는 초의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8개월 전에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8살이셨고 이미 손주들 이름을 잊어버리고 계셨으며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모든 단계를 빠짐없이요. 석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일러드리지 않았는데도 생일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초의 여사님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며 전통 공예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녀는 매일 이 루틴을 따릅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을 지원하여 뇌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보세요. 클릭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를 배우겠다고 다짐할 때 여러분은 가족의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댓글로 가서 이 말을 입력하세요. 오늘 제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간은 뇌의 수호자입니다. 하나를 살리면 둘 다 살립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5가지 단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72시간 안에 간이 치유 과정을 시작하여 앞으로 20년간 여러분의 기억력을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간과하는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내일 아침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 간 건강을 위해 어떤 황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식사에 추가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간과 뇌 보호 방법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인지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